신한 교수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저번에 두 번째 시간 하던 거를 마저 이어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숙제 비슷한 것도 내드릴 텐데, 근데 살펴보니까 프로세싱 언어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여기 있는 숙제라든가 이 수업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자기만의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한 학기 정도 이제 프로세싱에 대해서 공부를 한 상태니까 뭐 기술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한국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소설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문법도 알고 말하자면 떻게 하면 맞춤법이 안 틀리는지 뭐 이런 걸 알게 되었으니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숙제가 나갈 텐데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방금 말씀드린 거는 뭐 이미 프로세싱을 이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드린 거고 그게 아닌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반대죠. 아, 그 말하자면 한국말을 하는 법을 최소한 맞춤법도 맞추고 맞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도 대화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는 그 기본 그 지식이 있어야지 뭐라도 이렇게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글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든 뭐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기초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잠깐 여기 정도까지 했죠. 스트로크를 보자면은 스트로크라는 거는 결국은 그 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 선이 얼마나 두껍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껍냐가 아니라 색이 어떠냐에 대한 얘기예요. 스트로크 웨이시 바로 두껍냐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대로 그대로 보시면은 이렇게 렉트를 백그라운드에서 0 까맣게 하고 렉트를 그렸어요. 그럴 경우에 자 보시면은 하얀 사각형이 딱 생겼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하얀 사각형의 이 바깥쪽에 까만 라인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백그라운드를 255로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죠? 까맣게 선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흰색으로 채우기 인 거죠. 여기에다가 스트로크라고 하고 뭐 100이라고 해볼게요. 이것은 그레이스케일이죠.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넣을 수가 있죠. 100이니까 좀 회색이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 여기 이후에 그리는 모든 선들은 조금 내려가지고 그립니다. 오른쪽 아래로 선들은 102라고 하는 약간 회색의 라인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153이면 좀 더 밝고 204면 좀 더 밝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차례대로 하면은 결국은 까만색 라인, 약간 어두운 회색, 그리고 회색, 그리고 거의 흰색에 가까운 회색의 아웃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 뭐 작으니까 좀만 크게 해볼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255로 해가지고 밝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뭐 한, 300 정도로 해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죠? 300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죠? 색깔이 변하는 걸 보이시죠? 그런데 그냥 그 사각형이라든가 이거 아니라 다른 모든 거가 다 똑같이 그 아웃라인들은 다 여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에 100에
300에 300짜리 이거는 코멘트란 뜻입니다. 여기는 컴퓨터가 무시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 뒤쪽은 코멘트. 우와, 지금은 까만색이죠. 100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군요. 200, 200에 200, 200으로 해야지 가운데 쪽에 들어가겠네요. 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이가 여기쯤에 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쯤에 있다 그러면은 요 아웃라인 색깔하고 거의 똑같이 나오죠. 왜냐하면 스트로크가 여기서 지정된 배기가 렉트에도 일립스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즉 여기에다가 놓으면은 얘의 일립스의 아웃라인의 색깔은 바로 스트로크 204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아웃라인. 이거 외에도 뭐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라인도 뭐 00에서 with height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이겠죠. 맨 마지막에 있던 아웃라인과 똑같은 스트로크 204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의 색이 다 한번 정해주면은 거기 이후에는 이 선에 정해진 거에 따라서 한마디로 물감 붓에다가 물감을 딱 찍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뭘 그리든 네모를 그리든 동그라미를 그리든 다 그 색깔로 나오는 겁니다. 뭐 그 밖에 뭐 빨간 라인, 뭐 파란 라인, 핑크 라인, 사이안 라인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여기 라인만 다른 색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스트로크 빨간 라인으로 바꿔볼까요? 255, 00이면 빨간색이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좀 전에 아웃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형은 안쪽이 뭔가로 채워져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게 다른 색깔로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400, 400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세볼게요. 렉트 왼쪽에 있는 것처럼 10, 10에다가 뭐 한 300, 300짜리 사각형을 그려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조금씩 이동해서 해볼게요. 20, 20에다가 뭐 30, 30에다가 화면이 크니까 그러면 3개의 사각형이 나왔는데 다 똑같이 흰색으로 채워져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fill을 집어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있는 것처럼 204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이후로 그리는 사각형들은 요 바탕화면이 사실 204거든요. 그레이스케일로. 아무것도 지정 안 할 때 디폴트라고 그러죠.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넣어볼까요? fill 이번에는 255, 255, 0 이게 무슨 색이죠? RG죠. RG니까 옐로우 완전한 노란색이죠. 그러면 옐로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쪽에 색깔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립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200, 200에 150, 150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은 필이 옐로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안이 채워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필에 0, 0, 295 하면 RGB 블루죠. 일립스는 이제부터는 블루로 채워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정도만 가지고도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필 레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필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주었을 때, 어떤 색깔로 채워라 했을 때, 다음번 필로 그 말하자면 팔레트의 다른 물감을 찍지 않는 그 전까지는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얘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필뿐만 아니라 스트로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색깔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파서티 뭐 저번에 얘기한 거랑 똑같이 각각 오파서티를 통해 가지고 필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투명도 얼마나 투명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들과 원들을 다 이제 오파서티를 100 정도로 해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로 겹쳐서 색깔이 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뭐 이래서 대충 컬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색을 안 쓰고 싶다. 색을 아예 안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 쓰는 명령어도 배워야겠죠. 그것은 바로 no fill이라는 건데, 채우고 싶지 않다. 색을 채우고 싶지 않다가 바로 no fill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흰색으로 채워져 나오죠. 근데 이 안에 아무것도 채우고 싶지 않다 라고 할 때 바로 언제든 한번 명령을 주면 됩니다. no fill 이렇게 하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은 흰색으로 채워진 두 개의 사각형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사각형은 이렇게 그려졌는데 두 번째 사각형에는 no fill이라고 하면 뭐가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무것도 안 그린다는 뜻은 한마디로 그 그림의 틀만 있는 거예요. 아웃라인 틀만 있는 거고 안쪽에는 색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백그라운드랑 똑같은 색으로 채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이 아웃라인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 스트로크는 아웃라인이 아니라 아웃라인만 지우는 거죠. 자, 여기에서 no stroke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ill은 남아 있는 거예요. fill은 남아 있지만 스트로크가 없어요. 바로 바깥쪽에 이 프레임이 사라진 거죠. 각각이 좀 쓸모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 잠깐 보여드렸죠. 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뭐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잠깐 했던 거니까 사이즈 뭐 한 1000에 800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각형을 그려보자 라고 한 적이 있었죠. 렉트 랜덤 위스 랜덤 헤이트 해서 임의의 위치에 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화면상의 임의의 위치에 뭐 한 4분의 1 정도 크기까지 돌아가는 아이를 그려보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됐죠. 그죠? 여기에 우리 하나 더 넣었던 거가 뭐였죠? fill random 뭐 255 뭐 이렇게 했었죠.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포맷이 맞게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자동 정렬이라는 거 있죠. 방금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보기 좋은 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제가 코딩을 맨 처음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요 노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읽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묶음이다. 그리고 얘와 여기 인덴트라고 그러거든요. 인덴트 들어간 애는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상하 구조에 관계가 있다라는 걸 한 번에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색깔의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필을 통해 가지고 서로 색이 섞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일단 백그라운드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은 보면은 사각형이 한마디로 주장이 강하죠. 굉장히 나는 사각형임, 사각형임, 사각형. 이 사각형의 아웃라인은 안쪽이 이렇게 반투명 화면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은 전혀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완벽한 그냥 까만색을 그리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서로 좀 블렌딩, 이 까만 아웃라인이 나의 그림을 방해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언젠가 한번, 어디선가 한번 이런 거를 no stroke 라고 명령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한마디로 내부에 있는 그 색깔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웃라인 사각형이라는 것들이 그 주장하는 그 쉐이프가 아니라 일종의 그 패턴 같은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죠. 그렇잖아요. 보통 뭐 이렇게 그 파티클이라는 게 나올 때 아웃라인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주변과 자연스럽게 블렌딩 하려면은 이 아웃라인을 없애고 하는 거가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스트로크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필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웨이트. 스트로크 웨이트는 저번에도 슬쩍 말씀을 드렸지만 라인 같은 걸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크게 하죠. 사이즈 한 400, 400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라인이 하나 그려지죠. 이렇게. 근데 스트로크 웨이트를 집어넣어서 한 5 이렇게 집어넣으면 5픽셀짜리 아주 두꺼운 라인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18 두께 이 정도로 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두꺼운 라인이라고 봐야 될지 사각형이라고 봐야 될지 뭐라고 봐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선이 그려지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뭐 다 따라오실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스크린이 100백이라는 게 사실 너무 작으니까 스크린 사이즈를 좀 키우기 위해서 디폴트는 100백이에요. 아무 명령도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100인 거죠. 100백. 그런데 이거를 스크린 사이즈를 400, 400 하면은 400, 400이에요. 하지만 그리던 위치는 이 좌표는 절대좌표를 썼기 때문에 요만한 거죠. 여기에 똑같이 있는 거죠. 원래는 요만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디폴트가 이제 컴퓨터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특정한 값을 미리 정해주지 않으면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컴퓨터가 그렇게 알아가지고 하겠다라는 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세팅. 그래서 화면 크기가 100이 기본 세팅이고요. 아무 명령도 안 주면.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디폴트는 204. 약간 밝은 그레이인 거죠. 지금 여기도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백그라운드가 지금 204로 보이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그만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어려워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를 그리고 싶다. 이게 몬드리안의 그림이죠. 몬드리안의 그림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배우셨겠죠? 그런데 뭐 몬드리안의 이미지는 이런 식이죠. 이런 식. 부기우기 시리즈도 있고 그리고 뭐 보통 뭐 차가운 추상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규칙적인 이런 추상화죠를 그려왔어요. 그리고 그 뭐 변천사는 약간 구상스러운 것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추상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형태로 이제 변화를 해왔는데 그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그의 작품 중에 뭐 무슨 작품이다라고 뭐 금방 찾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근데 뭐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그냥 컨셉이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면 될 것인가. 머릿속에서 먼저 알고리즘을 생각해야 돼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란 뜻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그리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 보라색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노란 삼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리고 여기 까만 사각형 그리고 라인을 그리고 라인을 그리고 라인을 그리고 라인을 그리고 그리고 맨 처음에 사실은 이런 사각형이 약간 회색으로 먼저 그려줘야겠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오버래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그린 게 먼저 그린 걸 덮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빨간 사각형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 사각형 그리고 노란색 사각형 그린 다음에 렉트가 좀 더 쉬우니까 이 선을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막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다 삐져나왔잖아요. 여기 삐져나온 거를 이런 삼각형으로 가려버리면은 그게 사라지겠죠. 그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좌표를 뭐 살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400, 400이라고 보면 자 400, 400이라고 하면 자 얘는 뭘까요? 얘는 320? 320쯤 될라나? 320. 320 그리고 Y로는 한 250? 250. 250쯤 될까요? 250쯤 된다고 칩시다. 그 정도. 의 얼마나 큰 사각형을 그려야 할까요? 여기 남은 것만큼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따만하게 그리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가릴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건 200이 조금 안 되네요. 한 뭐 150? x가 150에 y는 300 정도? 300 정도의 노란 사각형인데 여기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리고 렉트 오른쪽 아래 백그라운드가 먼저 있어야겠죠? 백그라운드는 약간 밝은 저도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230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약간 보라색이 나는 오른쪽 요런 이 보라색 요 사각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뭐 400이야 300 얼마 정도 320? 320 정도로 해볼까요?
320에 200, 250? 250 정도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그건 뭐 이제 길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렉트를 해야 될 곳에서 여기다 썼네. 이렇게 하고 필은 일단은 RGB 정도면 보라색이 나오지 않을까요? 볼까요? 아 진짜 보라색이 나왔네. 청색에 더 가깝군요. 야 그러면은 그리고 좀 어두우니까 120에 이렇게 하면은 좀 비슷한가? 비슷해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어두우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80? 1800으로 넣었나요? 죄송합니다. 180. 80? 네, 점점 비슷해지네요. 움직여가면서 고쳐봤는데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가려진 것 때문에 조금 잘 안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요거 요 하얀 부분을 오버래핑을 시키면은 일단 뭐 노스트로크를 해줘야겠죠. 뭐 나머지 다 노스트로크가 필요하긴 한데 검은 라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필은 완전히 흰색으로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어디서부터이죠? 여기가 뭐죠? 위스이면서 헤이트의 절반 그죠? 위스 그리고 헤이트의 절반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위스와 헤이트 그리고 위스 그리고 헤이트는 맞고 여기니까 그 다음에 헤이트는 그대로 쓰고 위스는 위스의 절반 지금 XY 좌표를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려지겠죠. 뭐 여기 하나만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결국은 한 번에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이거 숫자를 몇 번 고쳐가면서 넣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어찌됐든 좌표 체계를 한번 익혀보는 거니까 물론 뭐 보는 쪽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좌표를 알아낸 다음에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긴 한데 뭐 그것보다는 좀 익숙해지는 게 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해보라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또 일종의 뭐 숙제인데요. 뭐 너무 부담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이번에 낼 숙제는 능력껏 그리고 너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 숙제는 4월 두 번째 주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4월 두 번째 주니까 사실 많이 나왔어요. 4월 두 번째 주가 언제냐 봅시다. 4월 6일부터 4월 10일이잖아요. 뭐 대충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4월 두 번째 주.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세컨드 그러니까 4월 2일이 아니라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 어, 좀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시면 되겠어요. 숙제가 무엇이냐? 예술가를 고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사실 예술가 안 고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술가다. 나는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겠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그림 그리는 걸 스스로 익혀보자라는 뜻이니까 어떤 한계가 뭐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절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위에서부터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프리미티브 쉐이프, 뭐 일립스라든가 렉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쉐이프만 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그려보자. 그림을 다음 시간에 배울 비긴 쉐이프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을 하셔도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수업이 여전히 온라인이라면 그냥 그 게시판에 올리시면 되겠어요. 이게 사실 그 무슨 경진대회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제가 뭐 학점을 심하게 죽은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번에는 뭐 이거 제가 평소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원래는 그, 그 뭐죠 과제방에다가 뭐 데드라인까지 만들어 가지고 원래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세싱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저번에 뭐 제 다른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꼭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잘 기획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를 몇 개를 보여드리면은 자, 예제를 한번 열어볼게요. 학생들한테 시키면은 이런 일을 할까봐 제가 이게 한 줄씩 그림을 그리도록 제가 이제 바꿔놨어요. 원래 코딩은 스트로크, 웨이트, 라인 뭐 이런 것만 있어요. 이게 위스와 웨이트의 그 상대 값으로 이거를 했는데 그 이유는 화면 사이즈를 바꿔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뭐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림도 보면은 심플 해야 되는데 심플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온갖 도형을 다 그려서 와 저걸 하나씩 다 찍었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예, 인생 낭비를 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시간을 쏟은 거죠. 이 위대한 예술의 많은 부분은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이걸 하느라 인생을 낭비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감동 포인트도 있거든요. 그런 걸 아주 잘 구현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또 다른 예제 하나는 정말 제 생각에도 제정신이 아닌 학생이 한 건데, 라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2000 라인 넘어가네요. 보도록 할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 줄씩 이렇게 그림이 보이도록 뭔가 코딩을 약간 고쳐놨는데, 사실 한 번에 딱 뜨면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만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학생의 코드를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코딩을 했는지 그 절차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수정을 한 겁니다. 예, 역시 뭐 대단하죠. 레이닝맨이죠. 예, 마그리트의 그림을 재현한 겁니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시던가 아니면 근데 보통 이렇게 숙제를 해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맨날 그리는 그림을 그려요. 예를 들어서 뭐 키스 헤링 딱 봐도 뭔가 그리기 쉬워 보이죠? 그죠? 이런 느낌이니까 키스헤링의 그림 또는 팝아트에서 많이 하죠. 팝아트 이런 거 깔끔한 아웃라인이 있으니까 좀 그리기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도전을 하곤 하죠. 혹은 추상에서도 많이 하고요. 몬드리안 많이 하고요. 끌레? 끌레의 이런 도형이 프리미티브랑
관련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끌레 작품들이 사실 매끈한 프리미티브가 아니라 안에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노이즈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이 없으면 또 끌레의 그림 같지가 않아서 만들고서는 이제 잘 안 된다고 걱정하고 그러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여튼 숙제는 4월 둘째 주까지 이거를 해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잠깐 멈췄다가 다음번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동영상 일단 요거는 1부로 멈추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